일상에서의 에너지 의학의 오승환 교수의 책을 이제 챕터 17 일상에서의 에너지 의학에 대한 연구는 당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디트만 들어가는 말. 서문에서는 이 책에 제시되는 정보들이 읽는 사람의 개인적인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장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의학이 건강, 행복, 장수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의 다른 장에서와 같이 본장에서도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느꼈다고 보고해 온 몇 가지 질병들과 방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 전역에 있는 종합병원과 클리닉에서 레이키는 환자에 대한 케어를 향상시키는 데 비용 대비 효과적이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한 개인적인 면담 역시 이러한 관점들을 뒷받침해 준다. 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상의 노화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인, 감정적,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돌봄과 위안의 기술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온 상식에 따라서 한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 없이 의학이라는 현대 과학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틸델은 이렇게 설명한다. 2010년도에 의학은 과학적 연구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질병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의 치유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대한 연구처럼 미지의 영역에 과감히 나선 과학자들은 모두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빌헬름 오스트발트 1909년은 과학자들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나누었다. 혹자는 그들을 체계적인 부류와 직관적인 부류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직관과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종종 그들이 처음 보는 환자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으며 나중에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순간적인 통찰이 맞았는지를 확인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때로는 논리적인 치료 패러다임이 실패하고 환자는 더 악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직관력이 있는 의사는 전통적인 방법을 떠나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순간들로 인해 의학은 크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통찰력과 의술이 뛰어난 의사와 의학연구자 대체의학 치료사들의 작업들이 합해짐으로써 과학에 의존했던 것만큼 직관과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염증. 우리는 가장 흔하게 몸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나 장애 중에서 다수가 그 본질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에너지적인 것이어서 환자의 건강에 있어서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법들은 의학 연구자들이 에너지학을 염두에 두기까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1차적인 원인이다. 골다공증 등등. 목요일에 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당뇨병 환자의 수가 일으키게 당뇨병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 상당한 인구가 비만과 운동 부족과 관련성이 높은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심각한 질환들로는 알츠하이머, 천식, 장질환, 간경화, 낭성, 섬유종, 루푸스, 뇌수막염, 다발성 경화증, 근성, 관절염이 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다.
무엇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나? 본장에 제시되는 사례에서 지구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고찰된 이는 고대 시대부터 인식되어 온 것이다. 지구적인 처방의 또 다른 사례로는 아로마 치료, 방향류 치료, 허브, 한약재, 해양, 혈장 등이 있다. 접지 혹은 어싱, 정원에서 맨발로 일하거나 해변을 따라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지구가 맞다는 느낌으로부터 특별한 행복의 느낌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요가나 기본 같은 수련법의 스승들은 모든 수행을 땅 위에서 맨발로 할 것을 권유했다. 피부를 맨 땅에 닿게 하는 것은 이루었으며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일어나는 자연회귀 운동에서는 맨발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추운 날씨에서조차 건강상 많은 이로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맨발로 이렇게 접지나 어싱의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효과가 발견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수면의 개선, 통증의 감소, 염증의 감소, 긴장 완화, 상처 치유.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 맨발로 걸어다니거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들은 땅 위에 동물 가죽 위에서 잠을 잤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가져오는 이점을 보여주었다. 수면 매트.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지구의 전이와 평형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야 모든 기관들과 조직세포 분자들의 정기적인 환경이 안정이 되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 면역 이상, 염증성 질환들은 점차 증가해 오고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서 환경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학은 이러한 질병들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이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지구 표면의 단절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 요약된 연구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들은 지속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이온층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온층으로부터 지구로 다시 번개의 형태로 흘러간다. 번개는 지구 표면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정전기학에 따르면 두 개의 다른 전위를 가진 전도체가 서로 접촉할 때 거의 순간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 두 물체가 동일한 전위를 가지면서 평형을 이룬다. 접지 혹은 어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요약. 태양으로부터 이온층으로 지속적인 전자의 흐름을 발생하고 그 후에 번개의 형태로 전자가 지표면에 도달한다. 번개는 전도성의 지표면이 전기적으로 충전되어 있도록 유지시켜준다. 물리학의 한 분야인 정전기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진 두 전도성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거의 순간적으로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여 두 물체의 전위가 같아진다. 접지. 오버의 접지 수면 시스템에는 전도성 탄자 입자들이 은도금된 직물을 사용하는 침대 시트, 패드, 매트, 베개 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구에 접지하여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불면증은 미국 국민들의 30% 정도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불면증. 수면이 개선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기는 상처나 오래된 상처의 통증이 감소되거나 없어졌음을 보고했으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역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 자연발생 근육 통증 테스트.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면의 결핍이 종종 통증 때문임을 알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때 잠을 편하게 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증의 감소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불쾌하고 몸을 쇠하게 하는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근육세포들의 파괴가 근육의 Z선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이 영역은 근육세포 안에서 형성된 긴장이 근막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뼈로 전달되는 곳이다. 근육세포의 파괴가 일어나는 동안 근육세포의 막들에 균열이 발생하고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에서 48시간 사이에 발생하여 96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수면장애의 보고된 원인들 중 하나는
가정 내 전기선이나 전자효험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이다. 전기장. 2005년에 에이플 화이트 연구는 몸이 접지될 때의 지구의 전자들이 천위로 전달됨으로써 인체의 전위가 지구의 전위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역시헤르츠 전기장들이 몸 표면의 전위를 바꾸고 천의 극성 이온과 분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을 방지시킨다. 이 연구는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파인만이 그의 유명 저서 물리학 강의에서 설명한 신체 어싱이 일으키는 우산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파인만은 몸의 전위가 지구의 전위와 동일해질 때 그것이 지구의 거대한 전기체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몸의 전위가 지구의 전위와 같아질 때 그것은 지구의 거대한 전기체계의 확장이 된다고 말했다. 전자들의 방대한 저장소인 우리의 행성은 우리 안에 발생하는 많은 전기적 자료에 대해 커다란 안정성을 제공한다. 당신은 정말 머리와 발가락 사이에 200V의 전압차가 존재한다면 왜 나는 밖에 외출할 때 쇼크를 받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할지 모른다. 답은 이렇다. 공기는 비교적 불량한 도체이고 그러므로 거의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당신이 맨발로 밖에 서 있게 된다면 당신은 접시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 전체가 지구 표면과 전기적인 접촉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비교적 좋은 도체이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피부와 지구 표면은 동일한 전위로 충전된 연속적인 표면을 형성하게 된다. 당신의 피부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들의 점막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호흡기관은 폐포에 분표하는 모세혈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효과는 당신의 순환기관과 몸의 모든 부분에까지 미치게 된다. 장애선 등은 적절한 사람을 접지시킬 수 없는 것이 사무실 내 전기 오염의 잠재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리 환경 속 전기장들이 가짜 건강에 위험한 것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가정 내 전기 원천들로부터 유도된 환경 전압이 접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일 밤 동안 수면 접지를 한 후에 나타나는 염증과 통증의 감소. 확 줄어드네요. 지구에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전자 흐름을 연구한다. 면역기관에서도 이런 반응성 분자들은 고대로부터 통증발적 열감, 부종 기능 상실로 인해서 온 염증의 특징적인 양상의 즉각적인 원인으로 여겨졌다. 사이드뷰, 톱뷰, 피에 대해서, 적혈구에 대해서 쭉 보는데 접지 패치는 키드니, 용천혈로 알려진 침혈에서 대상과 연결되었다. 침술가들은 이 포인트를 하와이에서는 마나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나라고 하는 기로 접근하는 주요 문구를 언급한다. 이 용어는 서양 의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전 세계 65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기 에너지에 대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과학, 철학, 문학, 기술, 치유 기술에 있어서 이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용천혈 포인트는 발바닥에 위치해 있다. 슈발리와 머리는 그림 17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1년의 연구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피조물질 메트리즘. 마지막으로 접지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자율신경계가 교환신경 우소에서
부교감 신경 우세의로 거의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근긴장도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측정치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측 상단 그래프는 승모근의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접지하자마자 즉시 근긴장도가 정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접지는 심의 결과에도 엄청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접지. 비접지된 사람에 대해서 A. 결합조직 기저물질에 위치한 전자와 저장소는 전자가 고갈되어 있다. B에 접지된 사람은 결합조직 기저물질 내 전하 장소는 전자로 가득 차 있다. 어싱이 염증에 대한 가설을 고분자 전해질인 기저물질은 온몸에 퍼져 있다. 몸은 지속적으로 대사과정 독소와 손상에 대한 반응, 그 밖의 산화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장소로부터 나왔다. 비접지된 사람과 접지된 사람의 손상에 대한 반응은 장벽은 손상된 세포와 조직으로부터 접지된 사람의 경우에 결합조직 기질 내에 전하장소는 전자로 가득 차 있어서 염증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접지된 사람은 모인 부위에 거의 염증성 강벽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셀리의 이론에 따르면 염증성 장벽과 주머니의 형성, 정상적인 결합조직 영역, 자극원에 노출한 조직, 염증성 장벽의 조직, 염증 수치, 염증 주머니, 이 발견은 한소 셀리의 연구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스트레스 개념을 발견했고 염증 학문의 개척자였다. 셀리에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생명적인 스트레스 및 미국협회에서 실린 논문과 그 밖에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국소 염증 반응을 기술했다. 셀리의 업적은 염증 반응, 스트레스, 코티솔 분비, 그리고 적응과 연결시킨 것이다. 골다공증 1차 지표 감소, 당 조절의 개선 및 면역. 폴란드의 연구원들은 접지가 당뇨병과 고달증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생리. 구립하는 전도성 와이어로 대지와 접촉에 있는 외부에 더 큰 구립판과 연결했다. 대조군과 비교할 실험에서 하룻밤 동안 수면 중 접지를 해본 결과 이온화칼슘, 무기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을 포함한 혈장의 미네랄 및 전해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소칼은 휴식과 신체활동 중에서 7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어싱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참여한 환자들은 약 6개월 동안 치료했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소칼은 갑상선 질환 과거력이 없는 남성 6명과 여성 6명의 혈액성 불도 채취했다. 하룻밤의 접지는 유의하게 요리삼료 요트티로닌을 감소시키고 요리티록신 및 갑상선 자극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 갖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소칼의 또 다른 실험에서 백신 접종 후의 면역 반응에 미치는 접지의 영향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접지가 서양의 의과대학에서 말하는 손상에 대한 흔한 반응인 염증성 장벽 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싱에 대한 연구는 염증의 본질과 염증이 만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겠다. 예를 들어 어싱은 자폐증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어싱을 실증하는 자폐자들은 종종 훨씬 더 편안하고 잠을 잘 보고 돌보기에 쉽다. 이는 평생을 고공부하는 가족들에게는 큰 차이를 낼 수 있지만 많은 여성 또한 생리 문제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기에 한다. 자기 면역 질환은 완치되지만 그와 관련된 통증은 훨씬 더 관리하기 쉬워진다. 두통은 대체로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며 때때로 완전히 사라진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접지된 시트, 욕창을 줄이고 줄이거나 제거한다. 나쁜 노화에 대한 영향. 잠이 오는데요. 휴식 타임이 없이 노화에 대한 영향. 결국 노화의 주된 이론은 소위 말하는 자유 레드칼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화는 산화적인 대사 같은 정상적인 생화학적인 과정의 손상 및 오염물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생성된 자유 레드칼에 의해 세포와 조직이 받은 누적된 손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유 라디칼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하나 이상 가진 분자로 전하와 자성을 띠고 있어서 자유 전자들을 끌어올릴 만큼 매우 반응성이 높다. 자유 알베르트 샌드제르제가 68년대 움직이는 여기 전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당 분자 결합에 저장된 움직이지 않는 전자 에너지를 2라고 올렸다. 전자. 오른쪽에 보이는 카로틴 분자는 1년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결합은 묶이지 않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전지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카로틴 분자와 토스터의 전원 코드를 비교하여 주고 있다. 등의 주요 연구에서 게르슈만의 연구에 54년 인큐베이터 내 산소 기압이 높아지면 조산에게 수정체 후방 섬유 증식증 실명 섬유 증식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만이 노화 과정에서 가장 강변면 연구 모델인 노화의 자유 레디컬 이론을 제안하도록 이끈 몇 가지 단서 중의 하나이다. 일부 세부 사항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유 라디컬 모델은 오랜 세월 동안 건재했다. 오늘날 자유 라디컬들은 사실상 모든 노화와 연관된 질병 및 노화 과정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알베르트 센트제르제는 화학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 E와 들뜬 상태로 움직이는 에너지 E를 구별했다. 센트제르제. 매트릭스 전도가 차단되거나 매트릭스 전도 전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노화를 유발하는 누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매트릭스가 전도성이 있고 기질이 전자들로 포화되면 자유 레디컬 손상은 최소화될 것이고 노화는 더 느려질 것이다. 오버의 촉이 발견했어. 2003년도 맨발로 다니지 않고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인을 지구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술에는 침대형 전도성 접지 시트, 컴퓨터 작업 시 발 아래이나 손목 아래에 놓는 접지 패드, 손목이나 발목 흉부에 착용할 수 있는 팔찌,
낮 동안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과 친구를 연결할 수 있는 슬리퍼와 편안한 신발이 포함이 된다. 이 신발과 슬리퍼에는 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천열 옆에 전도성 플러그가 있다. 아로마 테라피와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은 씨앗, 나무 껍질, 나뭇잎, 줄기, 뿌리, 꽃, 과일같이 식물의 향기로운 방향성 성분을 정리하거나 압착해서 얻은 휘발성 액체이다. 이 물질들은 사제들과 의사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한 가장 오래된 약 중의 하나이다.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물질들은 점차 그들의 치유 특성을 인정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 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아로마 테라피와 에센셜 오일이 성경에는 1188개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언급이 있다. 유황오락, 로즈메리. 현대에서 에센셜 오일은 불편감, 질병 또는 피부 문제 등에 대한 빠른 작용 속도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엄청난 인기와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현대학 연구자들은 에센셜 오일에 관한 12,000개 이상의 논문과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인 펌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850개 이상의 아로마 테라피 논문들로 보여주듯이 에센셜 오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항균제 내성은 우리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뇌성경 감염은 아주 흔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균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항균 물질들의 내성을 갖게 되었다. 내성. 에센셜 오일의 행동학적, 신경학적 효과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메커니즘은 혈액 내장벽을 통과하는 휘발성 분자의 특성으로 많은 약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뇌의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요양원에서 매일 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분사해왔다. 이 방법은 치매, 불안, 수면장애, 패턴에 시달리는 이들의 불면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저자는 베개에 몇 방울의 라벤더를 떨어뜨리면 밤에 매우 편안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로마 테라피에 또 다른 최근 연구는 메드실린, 내성, 황색 포도당 고기의 치료법에 대한 현대의학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치료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가 드는데 미국에서만 매년 약 340억 달러가 소요된다. 새로운 WHO 보고는 114개국의 데이터와 함께 지금까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넬슨, 1997년 넬슨은 다양한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에 대한 정균 및 살균 특성을 실험했다. 멜르카, 알더니, 폴리아, 테스트한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 2004년 에드워드 존스 등은 패트리 접시 위에 에센셜 오일에 들어간 상처 드레싱제를 가까이 가져다 넣음으로써 티트리 오일의 향의 확산만으로도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항균. 침과 코델은 티트리 오일이 포도당 고균 감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티트리 오일을 이용한 치료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의 감염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물질들의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낙관론이 널리 퍼진 덕분에 다양한 의학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물질들의 안정성과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장에서 우리는 공명분자 사이의 전자기 장애에 의해 생리적인 조절들이 일부 수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이 책의 앞부분에서 논의된 다른 미묘한 상호작용들과 같은 범주에 둔다. 이런 상호작용에는 무선전화나 와이파이 같은 기술에 사용되는 유해하거나 간섭 효과를 일으키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무술, 외형, 동정요법, 극성요법, 접촉요법, 힐링, 터치, 기치료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비접촉 에너지 치료 등에 관련된 에너지 유형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저 에너지 광자가 세포의 화학 반응이나
온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전자기장 EMF 효과로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의아해했기 때문이다. 사티엔드라 라트보스는 인도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1924년에 빛의 통계 이론을 설명하는 논문을 썼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기체가 그러하듯이 동일한 법칙이 원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3년 폴은 전압 개폐 칼슘 채널이 약한 EMF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23개의 연구를 요약했다. 물이 가진 장자 특성들이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과정은 생체를 특정 주파수에도 민감하게 만든다. 라머 세차 운동이라고 알려진 메커니즘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들은 회전하는 전자나 양성자 물 분자를 세차 운동 하도록 한다. 양성자와 전자는 스핀이라고 알려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핀. 이러한 현상은 달팽이와 비교할 수 있다. 외부 이창이 없을 경우에 정해진 회전축이 있을 것이다. 자, 가설은 아미노산 라이신과 같은 큰 분자의 표면에서 회전하는 물 분자는 생체 분자와 주변 환경 사이에서 정보 교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A와 B. 이집트인들 아마도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일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문서의 하나이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언급되었다. 기원전 1553년 1550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그보다 5에서 20세기 이전의 문서들을 취합해서 편집한 것이다. 오머느 유형나무 출처.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 오일 제조 과정 중에서 순도와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일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순도를 알기 위해서 그럴 수 있나. 약초학은 향이 좋은 방향성 식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구별이 된다. 식물 그리고 식물의 일부분들은 기나긴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약초와 약물에 현대적인 효능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 인구의 80%가 현재 그들의 1차 의료의 한 부분으로 약초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우리는 약초의 효과가 얼마나 에너지 현상에 관여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로마 테라피에 적용했던 고려사항은 약초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매트릭스 및 다른 분자들과 서로 교환하는 주판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주판수 의존성은 허브, 아로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약들의 미묘한 효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생약 제품은 임상질환을 치료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허브는 종종 의료 정서적인 관리를 벗어나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판매가 된다. 사례 연구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아리 박사는 최근 논란에 있는 한 연구이다. 49세의 한 여성은 비전조성 편두통을 앓았다. 항간질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심한 편두통, 증상이 날 때마다 100mg의 소마트립탄 이트미트렉스를 경구 복용했다. 그 약의 진통 효과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통적인 일본 중국 생약인 산노시아신토 추출물로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이 당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두통의 강도는 조금 뛰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심한 아침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2캡슐 생약을 계속 복용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같은 항간질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었다. 3주간의 치료 후에도 그녀의 두통 빈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노샤 신토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대형 황련 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일본 의학과 중의학에서는 쓰이는 이 탕약의 인상적 사용법에 관한 기술은 서양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의학자들에게는 이 조제법은 발열 가능성이 뚜렷한 초조, 충혈 등등 그리고 기름지고 노란 설태를 특징으로 하는 과다 스계를 배출하는 데 사용된다. 해양 플라즈마. 비록 독소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대 보건학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킨턴과 저서 어디든 저자들이 있었네요. 킨턴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단세포 해양생물에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개념에 매료되었다. 엄청난 수의 미세동물과 식물들은 본능적으로 큰 원에서 헤엄을 친다. 더 큰 유기체들은 많은 종을 위한 풍부한 먹이사슬과 번식지를 조성하면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소용돌이 속에 모인다. 그 겨울의 미네랄 아미노산 RNA 항산화제 다당류 지방이 풍부한 바닷물 즉 소용돌이 내에서 생명의 폭발을 지원하는 유기성 매트릭스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살아있는 포유동물인 거대한 흰긴 염소와 그들의 새끼들을 플랑크톤의 스크릴새우를 먹이는 수 있는 이 물꽃에 대해서 물꽃에 이르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 정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에스트로겐, 항진균제, 유전자 변형식품, 오염된 식수, 플라스틱, 제초제, 인공감미료, 전자파, 약물, 화학물질, 산패된 오일, 백신이 드는 방부제, 살충제, 소금, 중금속, 가공식품.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 플랑크톤, 물꽃을 형성하는 세포와 동일한 세포로부터 진화했다. 우리 세포는 균형 있는 비율의 미령 원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토양의 필수적인 미령 무기질의 전체 스펙트럼이 부족하다. 병든 토양은 병든 식물, 병든 동물, 병든 사람을 의미한다. 병들면 영양이 부족하면 병든 거다. 르네 킨턴에 의해서 발견된 소용돌이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다. 독자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이 사진에서 원은 케이프 코드 매사추세츠 마저 빈야르 난테크양 섬을 둘러싸고 있다. 해양 플라즈마에 포함된 모든 미량무기질은 활성 상태의 용액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래의 바닷물은 살아있는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질병을 거슬러가면 균형을 잃은 지점이 존재한다. 균형을 잃은 지점이. 킨턴은 미량 무기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 의해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결정질 상태로 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바다의 소용돌이 등 물꽃 속의 미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완성해낸다. 장내 세균도 이런 전소화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항생제 과다 사용이 장내 세균층을 방해하고 있다. 세 편으로는 일련의 훌륭한 논문에서 뒤뜸하는 생물학적 체질 이론과 킨턴의 독특한 임상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1918년 독감 유행 기간 동안에 킨턴의 플라즈마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킨턴은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책을 채취 및 처리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파스텔의 성과들은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준다. 해양 플라즈마는 1897년 르네 킨턴에 의해서 개발된 세심한 프로토콜을 따라서 여전히 플랑크톤 물꽃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원자의 진동. 독자들은 미령 무기질과 에너지 의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다. 인체의 가장 풍부한 원소인 탄소, 산소, 수소, 질소의 방출 스펙트럼. 이 네 가지 원소는 체중의 96%를 구성한다.
이렇군요. 결론. 이번 장에서는 생활에서 에너지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온 미네랄, 대전된 유기가스로 만들어진 빛, 이런 거 섬세하게 관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들이다. 몇몇 방법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고 몇몇 나라에서는 효과적인 약들로 존재해왔다. 기초물리학은 이런 접근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학은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 진동이 치료사 환자 자연적인 제품에서 방출 흡수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만성질환, 항생제, 내성, 자폐증, 성장 이상, 노화에 의한 질병 약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치료소와 그 치료법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학 연구와 병원 및 기타 임상시설이 시급하다. 이렇게